자, 고전 시간 7번째 용부 갑니다. 갈래는 가사고요. 가사니까 사음보고요. 그 다음에 용자는 어리석을 용자, 용렬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용렬하다 할 때 용자고요. 어리석다. 부자는 이제 계집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부인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내용을 바로 볼게요. 흉보기도 싫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싫어서 흉보는 것도 싫어. 뭐 이런 말이고요. 저 부인의 모양을 보소. 저 부인이 비판의 대상입니다.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이제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 가치관에서는 좀 부정적인 거예요. 시집 흉도 허다하다니 시집의 흉을 본다는 거죠. 편지를 써가지고 계엄스런 시어머니 암특할싸 시아버지 둘 다 시기가 많은 질투가 많은 이런 뜻이죠. 질투 많은 시어머니 질투 많은 시아버지 야유대기 시누이와 엄숙대기 맞동서 그러니까 야유하는 시누이 엄숙한 맞동서 요악한 아우동서 여우 같은 씨안년 그러니까 이제 시댁 식구들이죠. 얘네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맞동서 아우동서 씨안년 얘들이 다 이제 시댁 식구들이고 이 사람들을 흉보고 있는 거죠. 거세도다 남노 여복 이 노복은 그 뭐라 그러지 종들을 의미해요. 종들 그러니까 종들조차도 거세다 나한테 좀 이렇게 내 말 잘 안 듣고 무시하고 그런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요 저 부인이 친정 자기 집에다가 편지를 해가지고 시집이 이래요라고 이제 흉을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죠. 흥구덕에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나 믿었더니 시뻘지목 되었어라. 그러니까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남편은 그냥 나무예요 나무. 약간 요즘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이제 꺼다 놓은 보릿자루다. 좀 내 편을 안 들어준다는 얘기죠.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쓸모없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을 기울이고 간수가 그 이제 독약인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뭐 양잿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수병을 기울이고 죽어야겠다는 거죠. 치마 쓰고 내닫기와 보찜 싸고 도망지래. 그러니까 이제 시집에서 도망가려고 한다. 못 견디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오락가락 못 건디어 여승이나 따라갈까? 그러니까 차라리 중이 되고 싶다는 거죠.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중이 되고 싶다. 들 구경을 하여 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긴 장죽이 번님이요. 여러분 장죽은 담뱃대예요. 담뱃대. 긴 담뱃대를 장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죽이 번님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담배를 많이 태운다는 얘기고 문복하기 소일이요. 문복이라는 건 점을 보는 걸 뜻해요. 그래서 점보기가 소일. 여러분 소일이 뭔지 아세요? 소일거리.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시간 때우는 심심할 때 하는 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툭하면 점을 본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 점 보는 게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때는 유학자들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봤을 때 이 점이라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혹세무민이 뭔지 알아요? 혹세무민 백성들을 홀려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 막 해가지고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무섭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한테 돈 갖다 바치도록 만들고 이런 걸 이제 혹세무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점을 보는 사람들 무당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싫어했어요 유학자들. 그리고 유학자들이 또 불교를 되게 싫어해요. 불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스님들이 머리 깎고 이제 절에 들어가면 산에 들어가면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이유가 불교에서 머리를 깎는 이유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죠. 부모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이제 속세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끊어버리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야? 제사죠.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 밥해드리고, 네? 이렇게 봉양한다고 하죠.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스님들은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사밥을 차려드려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불교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전보기를 좋아함, 이게 비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서름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겉으로는 서러워하는 척을 해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반분대로 이를 삼고, 이 반분대라는 건 옅은 화장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옅은 화장으로 이를 삼고, 그러니까 맨날 화장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털 뽑기가 세월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치장하기에 힘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자가 치장하기에 힘쓰고, 시부모가 걱정을 하면 말대답을 하고, 남편이 걱정을 하면 뒤중그려 만넋수라 말싸움을 해요. 예. 들고 나니 초롱꾼에 팔자나 고쳐볼까. 이게 밑에 해석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버전이 약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용부가가, 그래서 내가 예전에 봤던 용부가에서는 이게 그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 걸로, 물론 이제 밑에 또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던데, 아무튼 여기서는 들고 나니 초롱꾼이다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람이 살려면, 뭐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팔자나 고쳐볼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그 남정네들을 만나 팔자나 고쳐볼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나?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내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뭐 밑에 해석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양반자랑 모두하며 색주가나 해볼까. 색주가는 이제 술집이죠. 술집이나 해볼까. 남대문 밖 뺑덕어멈. 이 뺑덕어멈은 여러분 춘향전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신봉사를 홀려가지고 신봉사 재산을 쪽 빨아먹고 도망간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좀 이제 품성이 좋지 않은 여자를 뜻할 때 이제 뺑덕어멈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 아까 처음부터 이제 얘기하는 저 부인이 뺑덕어멈이라는 거예요. 행실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남대문 밖 뺑덕어멈 천성이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본대 없이 자랐구나. 이거 이제 요즘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대 없이 자랐다. 본대 배운 데 없다. 그럼 이제 너무 좀 뭐랄까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본대 배운 데 없이 자랐다. 여기저기 물음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물음맞춤은 말싸움. 싸움질로 세월을 보낸다. 나가면은 말전주, 말을 전한다는 건데 이 말을 전한다는 게 이간질한다는 거고요. 들어오면 음식 공론.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은 집을 나가서 집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음식 공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반찬 투정하고 뭐 그런 얘기고요. 제 조상은 젖혀놓고, 그러니까 조상은 챙기지 않고 불공하기 위협이라. 이거 아까 얘기했죠. 제가 불교를 부정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불교를 부정으로 보는 이유는 자기의 부모, 조상의 이런 것들은 챙기지 않기 때문에 불교를 부정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는 안 챙기고 불교에다가 쌀 갖다 바치고 이런 게 이제 싫은 거죠. 유학자들이 봤을 때. 이 여자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 조상은 젖혀놓고 불공하기 위협이라. 불공을 드리러 간다.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전보구, 굿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다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의복 이런 것도 다 갖다 바치고. 남편 모양 볼짝시면 삽살개 뒷다리라. 이건 비유적인 건데 여러분 삽살개 알아요? 삽살개? 삽살개가 털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놔도 털이 좀 이렇게 얌전한 잘 빗어놓은 털이 아니라 약간 우리가 보통 이제 야 머리가 개털 같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모양이야. 그래서 남편의 모양이 삽살개 뒷다리처럼 좀 개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볼품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공 들이고 그 다음에 점 보고 이런 무당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이러느라고
남편을 안 챙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삽살개 뒷다리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불공에 갖다 바치고 절에다가 무당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자식 거덕몰짝 시면 털 벗은 솔개미나 똑같은 얘기예요. 삽살개 뒷다리나 털 벗은 솔개미나. 그래서 지금 이 대꾸법이 쓰였고요. 요 부분과 요 부분 이 위아래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챙기지 않고 자식도 챙기지 않고 다 절에다가 무당에다가 갖다 바친다. 엿장수 떡장수는 아이 핑계로 거르지 않고, 그러니까 엿장수가 오거나 떡장수가 오면 어우 이거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건데 이러면서 아이 핑계를 대면서 거르지 않고 사 먹는다는 얘기예요. 물레압 씨야 아픈 선아픔 기지개라.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물레와 씨야는 둘 다 그 옷감 짤 때 쓰는 기계 같은 겁니다. 예, 옷감 짤 때. 그러니까 옛날에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 옷감 짜는 건데 이게 주업이거든, 주업. 근데 물레압 씨야 앞에만 가면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켠다는 거, 졸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야기책으로 소일하고, 아까 얘기했죠, 소일. 심심할 때 시간 때운다. 이야기책 읽느라고 거기에 시간 보내고, 음담패설은 요기. 여러분 요기가 희어가 아니에요. 여기라는 뜻이 아니고 그 밥 먹는 걸 뜻해요. 밥. 그러니까 밥 먹듯이 음담패설을 한다. 음담패설을 본다. 음담패설을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본다에 좀 더 가깝겠다. 왜냐면 이야기책을 보고 음담패설을 본다. 뭐 이런 뜻일 테니까. 그래서 음담패설이 밥이다. 밥 먹듯이 음담패설을 본다. 이런 말인 거죠.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이거 아까 나왔잖아. 모함 잡고 똥 먹이며. 인물 초인. 인물 사람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떨려나기,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집에 들여가지고, 외간 남자를 집에 들여가지고 쫓겨나고, 펫조박이 되겠구나, 쪽박을 차겠구나, 거지가 되겠구나, 거지꼴이 되겠구나, 이런 말입니다. 세간은 줄어지고, 세간이라는 건 이제 집안 살림, 이제 돈이, 아이고 뭐야, 집안 살림, 재산이죠, 재산. 집안 살림은 줄어지고 집안의 재산은 줄어들고 걱정은 늘어가고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은 길어가고. 대꾸법이죠. 허리통이 길어간다는 아마 살이 쪄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대꾸법이 쓰였고요. 대꾸도 되고 대조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총 없는 헌 집신에, 이게 뭐 별건 아니고 총이 없다는 게, 이게 집신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푸라기로 만든 신발을 너네 신고 다닐 수 있겠냐고요. 약간 집에 굴러다니는 리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신발 만들면 너네 신고 다닐 수 있겠냐고. 예? 헐렁헐렁한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지해주는, 예? 그 어떤 중간에 넣는 지지해주는 딱딱한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총이라고 불러. 예? 지지대죠, 지지대. 그 어떤 틀이 되는. 근데 그게 없어. 총이 없어. 총이 없는 집신이면 그냥 사실 이건 리본이야. 예.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총 없는 헌집신. 왜냐면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서. 집신에 총을 넣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거죠. 총 없는 헌집신에 어린 자식을 들쳐업고 혼인 장사. 여러분 이 장사가 뭘 판매한다는 게 아니고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집과 그 뭐라 그러지? 장례식 하는 집, 이런 뜻이에요. 결혼식 하는 집과 장례식 하는 집집마다 음식 추심. 그러니까 왜 이런 데는 이제 뭐라 그래? 그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손님들이 오니까 그 손님들을 대접한단 말이야. 밥도 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는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음식 얻어먹고, 그다음에 장례 치르는 집 찾아가 가지고 음식 얻어먹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식을 들쳐업고 이런 데 가가지고 집집마다 음식을 얻어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꾼양식 거울러라. 이 꾼양식이 빌린, 이런 뜻이에요. 빌린 양식이 다 돼간다, 써놨죠. 빌려온 양식이 떨어져 간다. 한번 곡회하여 보자. 술이나 한번 마셔보자. 이거 뭐야? 앞뒤가 맞아 이게? 아니 구워온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왜 술을 마셔?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야. 여자가 생각이 없다.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죄 매마치고.
아이 싸움에 끼어들고 어른 싸움에 끼어들어서 좀 억울하게 남편에게 죄를 이렇게 남편이 죄를 쓰게 해가지고 매를 맞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나가서 나대고 뭐 이렇게 사고 치고 이래가지고 남편이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공연히 성을 내어 무죄한 자식 치기 치는 건 때리는 거죠.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압이 원망하고 이 씨앗을 남을 주고라는 것은 여기서는 아마 이제 그 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딸 자기 딸을 남에게 이제 시집을 보낸다는 거죠. 근데 시집을 보내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중매아비를 원망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부인이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를 너무 이제 막 구박하고 이래가지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아들은 호랍이로 사는 거죠.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단일세. 이건 뭐냐면 딸 자식이 결혼을 해서 갔는데 야 너 거기서 그런 취급 당하고 살지 말고 집으로 와. 야 와버려. 이래가지고 딸 자식을 다시 데려와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그 집안은 난리가 났죠. 예, 그 집안은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남의 집을 결단냈다 이런 말입니다. 목구멍이 드슈 하면 무리의 무이 음란이요. 이게 목구멍이 드슈 하면이라는 말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 속담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이런 뜻이에요. 목구멍이 드슈 하면 이 말은 내가 이걸 너무 먹고 싶으면 이런 뜻이죠. 무리에 무의하다.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음란하다. 음란하게 먹는다.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대곡. 방성대곡은 크게 소리내며 울음. 이런 뜻이에요. 혹시 모르면 써두세요. 크게. 원래 여러분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집안에서 크게 소리내면서 울어요. 두 손뼉을 두드리면서. 어디 있는 듯 없는 듯 저기 처박혀가지고 조용히 우는 거지. 옛날엔 그랬죠. 그런데 크게 소리내며 울어. 손뼉을 두드리며 해괴하다. 무슨 꼴에 생투기로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투기, 질투.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다른 뭐 여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럴까봐 이제 투기를 하는 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머리 싸 들어놓고. 간부, 이 간자는 바람 피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바람 핀 남자를 달고 달아나다가 관비 정속, 흐뭇하다. 관비에게 관의 노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람 피면은 잡아다가 얘를 노비로 삼았나 봐. 관부 달고 달아나다가 관비 정속 흐뭇하다. 자, 여기서 이 흐뭇하다는 여러분 화자의 평가예요. 꼴 좋다는 겁니다. 꼴 좋다. 너 그따구로 하더니 잘됐다 이씨.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평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무식한 창생들아,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아, 자, 불렀죠. 청자입니다. 말을 건넸어요. 그다음에 권계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권계라는 건 교훈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자 하는 대상, 바로 무식한 창생들, 백성들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아, 저 거동을 자세히 봐라. 저 거동은 저 부인의 거동, 행동을 말하는 거죠. 저 거동을 자세히 봐라. 그러니까 저걸 잘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사자성어 뭐예요? 이거죠. 타산지석이죠. 타산지석. 그러니까 저 여자를 타산지석 삼아서 저렇게 살지 마. 이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경계하라는 거죠. 저 거동을 자세히 봐라. 그른 줄을 알았거든 고칠겠자 힘을 쓰고 고쳐라. 옳은 줄로 알량이면 행하기를 위주해라. 뭐 옳은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줄 알았잖아. 그럼 이제 행하기를 위주로 해라. 그렇게 해라. 그 옳은 것을 행해라. 이런 말인 거죠. 아무리 용렬하나 그름 옳음 모를 손가.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모르겠냐? 서리법이에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를 모르겠는가? 알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사자성어 시비지심이죠. 시비지심. 시비,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입니다. 시비지심. 네. 끝.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은 이제 요게 틀렸어요. 이게 기억이 담배,
긴 장죽이 번님이요 문복하기 소이려. 이거 담배를 많이 피우고 전보기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상을 의인화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담뱃대를 벗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화는 맞아요. 근데 친구들과 화성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아니죠. 친구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1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편지의 내용에 해당하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5번이죠. 여기서 여승이 가출을 권유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용부가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A에서 이 중에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문제를 좀 꼬아 놓으려고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나와 있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걸 고르라는 겁니다. 보시면 불교에 대한 경계는 나와 있어요. 그죠? 친정부모 대접하는 도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친정부모에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집안 살림을 일으키는 도리.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말아먹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규범, 집안 살림을 일으켜야 돼. 이게 가족에 대한 규범이야. 근데 이걸 안 지키고 있다는 거지 이 여자가. 그죠? 집안 살림 다 말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가 들어가는 거고 손님 대접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랫사람 통솔 이거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요거예요. 공연히 성을 내어 무죄한 자식치기 이게 아랫사람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도리에 해당합니다. 요게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게 5번을 보면요. A와 E에서는 저라는 말을 통해 뭐 저 부인과 저 거동 그거거든요. C에서는 그러한가라는 말을 통해 뭐 이건 다 있는 건 맞습니다만 화자와 작품 속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거리감이 그럼 도대체 뭐 어떤 거리감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면 자 일단 거리감이라는 말이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술 방식은 거리감을 드러낸다예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죠? 주어 서술어요. 이러한 서술 방식은 거리감을 드러낸다. 그럼 이러한 서술 방식이 뭔데요? 이거거든.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거리감이 드러난다. 라고 지금 보기에서 얘기한 거야. 근데 A와 E에서 저 거동 저 부인과 이 C의 그런 C는 이거거든요. C 이거. 이게 지금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어? 본대 없이 자랐구나. 굉장히 주관적 평가가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갔어? 이거는 화자의 논평을 취소한 채 현실에 벌어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열해야 희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야. 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기를 보면서 거리감 여기서 거리감이 나오잖아. 그럼 거리감이 이 거리감이니까 그럼 이 거리감을 이러한 서술 방식이랑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이러한 서술 방식이 이거니까 이게 결국은 거리감을 판단하는 기준이구나를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푼 겁니다. 그걸 몰랐다면 문제를 맞았어도 제대로 푼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보기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볼 때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거지 뭐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 얘는 내용도 중요하지 나올 거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없어요. 변화의 필요성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얘네는 그냥 나쁜 년들이지 뭐. 얘네 행동이 변화해야 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게 틀렸다고 보고 이제 5번을 고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이것도 틀렸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8번째. 뭐더라 이게? 동유가. 동유가를 보시죠. 좀 간단합니다. 이 시는. 갈래는 뭐 가사겠죠? 철원부터 이리 오며 이따가 살펴보니 철원은 출발했나봐.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별 내용 없습니다. 화자가 본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쫙 이렇게 사람들 사는 내용, 뭐 어떻게 불을 밝혔고, 뭐 걔가 울타리를 쳤고 지붕을 덮었고 화자가 본 거 쭉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들어 보인다. 요게 이제 자신의 느낌을 덧붙인 거죠. 그 다음 초사일 저녁 때 먹구름이 끼기에 비가 올 건가?
일제히 출발하여 장호고개를 넘어가는데 뭐 여기가 힘들었다, 뭐 비탈이 심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쪽은 김성이 아마 이제 그 지역 이름이겠죠. 저편은 회양이다. 하류 얕은 곳에 거룻배를 메어두고 장마에 다리 떠내려가면 행인을 건너준다네.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뭐뭐 한대, 뭐뭐 한다대, 뭐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중략됐고, 자 이게 금강산에 놀러 간 거예요. 금강산을 보러 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큰 폭포 맞은편에 바위에 들어앉아 나와 있죠. 맞은편 바위에서 건너편의 폭포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산 폭포를 맞은편 바위에 앉아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묘사입니다. 넘어갈게요. 묘사. 그다음에 뭐뭐한 듯이 이런 거 이제 비유법, 지규가 쓰인 거죠. 흰 눈 이것도 여러분 비유예요. 이거 원관념은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폭포물이 떨어져 가지고 부서지는 이것을 흰 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1장관 여기로다는 이제 화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 묘사 사용되었고 감상을 덧붙이고 있다. 끝. 그 다음에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에 도로 내려와서 나면을 타고, 나면은 뚜껑 없는 가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양반이다, 좀 지체가 있는 양반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절에 와서 점심을 먹고 만물초 가는 길에 온정을 지난다게, 이제 만물초가 이 사람이 가는 목적지고요. 그다음에 온정은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극락고개를 넘어서니 오리남짓가니, 자 이것도 묘사입니다. 지금 여기도 묘사예요. 여기 묘사. 뭐 상하탕, 이 탕은 아마 뭐 온탕, 그런 뭐라 그래, 온천? 뭐 온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목욕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있는데 두 군데 똑같이 위아래 탕이 있다는 뜻이죠. 상하탕이니까. 그래서 두 군데 똑같이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묘사. 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조반 아침밥 먹고 날이 흐리고 안개가 덮였는데 날씨가 좋진 않네요.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갑니다. 준비하고 내려가니, 자 지로승과 주먹주인이 만류를 말려요. 만류는 말리는 거야.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 70리 개멀어요. 맑은 날에도 구름이 끼면 못 보는데 지금 오늘 안개가 꼈잖아. 흐리고, 그죠? 그러니까 가면 못 본다 어차피.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런 말. 이게 혹시 천지인가? 만물초가 천지를 말하는 건가? 아니군요. 아니래요. 네. 그냥 그 봉우리 이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봉우리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올라가서 산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올라가지 마라. 자, 올라가려고 했더니 이제 말렸죠. 그래서 안 올라가기로 했어요. 화자는 만물초에 간 적이 없음을 주의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 나올 때 이 관동별곡에서도 나오죠. 그 비로봉 안 갔잖아. 비로봉 안 올라갔는데 계속 문제에서 화자가 비로봉에 갔다가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예, 마찬가지로 만물초 안 갔습니다. 예, 안 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고 해서 안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금강내외산을 여기에서 작별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행가사네요, 그죠? 기행가사, 여정견문 감상이 드러나 있는 그런 기행가사다. 금강산을 이제 유람하면서 본 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 화자의 평가, 이런 것들을 덧붙이고 있다. 자, 문제가 좀 쉬운데요. 문제도 지문도 쉽고. 1번은 3번이죠.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여행 계획이 변하게 된 이유.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안개 끼고 그래서 안 올라갔다. 그 다음에 2번도 지금 보면 내가 뭘 써놓은 게 아무것도 없죠. 쉬워요, 문제가 다. 2번, A는 B와 달리 주관적 평가, 아까 했죠. A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거 주관적 평가 들어있는데 B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헛소리죠. 김성과 회양 중에 어디로 갈지 판단한, 뭐 이런 생각 안 했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지역민의 생활과 문화를 설명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 문화를 언급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맞습니다. 근데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